시청하시기 전에 STV 상생방송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지구어항 생태계 박덕규입니다. 최근 나사에서는 바닷물, 지구의 해수면 상승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지난 1993년부터 2022년까지 30년 동안 해수면이 약 10cm 이상 상승했다고 경고했습니다. 해수면은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데요. 산업화 이전과 비교하여 해수면은 20cm 이상 상승했습니다. 지구의 3분의 1을 덮고 있는 바다의 면적을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바닷물이 증가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수면을 상승시키는 요인은 무엇일까요? 크게 보면 바다에 유입되는 물과 바다 수온이 오르면서 발생하는 열팽창 때문인데요. 해수면 상승에 기여하는 수치를 보면 열팽창이 44%, 그린란드 빙하가 녹은 물이 24%, 남극 빙하가 녹은 물이 13% 정도입니다. 여기에 인간이 퍼올린 지하수가 바다로 유입된 양도 있습니다. 해수면이 상승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남극 대륙이나 그린란드의 빙하가 녹아서 바다로 흘러 들어가면 바다 전체에 고르게 퍼지는 게 아니라 지형마다 차이가 생깁니다. 바닷속 해저의 지형, 지구 맨틀의 무게 변화 때문인데요. 이런 해수면 상승에 의한 해안 도시 침수 피해의 대표적인 사례가 이탈리아 베네치아입니다. 사진은 2020년 물에 잠긴 산마르코 광장입니다. 나폴레옹이 유럽의 응접실이라 극찬했던 산마르코 광장이 2019년 폭우로 1m 이상 물에 잠겼습니다. 산마르코 대성당도 지하에 물이 들어찼는데요. 산마르코 대성당은 마가복음을 쓴 성 마르코의 유해가 안치된 곳으로 유명합니다. 특히 2019년 피해가 컸던 이유는 폭우의 영향이 있습니다. 해수면 상승과 함께 폭우가 겹치면서 베네치아의 도시의 80%가 침수되었습니다. 베네치아가 속한 베네토주의 루카 자이아 주지사는 피해는 상상 이상이다. 우리는 종말론적인 완전한 파괴에 직면했다고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베네치아가 물에 잠긴 이유는 단순히 폭우 때문만은 아닙니다. 기후변화 때문인데요. 베네치아는 매년 비가 많이 내리는 늦가을과 초겨울에 조수가 높아지는 아쿠아 알타, 조수 상승 현상이 벌어지는데요. 여기에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과 이상기후가 더해지면서 지금까지 대비할 수 있던 임계점을 넘어서고 그 빈도도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베네치아는 최후의 수단으로 바닷물을 막는 방어벽을 설치했습니다. 모세 프로젝트라고 불리는데요. 무게가 300톤에 이르는 거대한 구조물 78개를 바다 입구에 세워서 높은 바닷물을 막고 있습니다. 올해 완공될 예정인데요. 평소에는 바닷물 속에 잠겨 있다가 조수가 높아지면 건물 10층 높이의 저지선을 만들게 됩니다. 미국의 뉴욕에서도 방벽을 세우고 있습니다. 사진은 미국 드라마의 한 장면인데요. 맨해튼을 지키는 방벽을 세운 모습입니다. 뉴욕시는 2013년 허리케인 샌디 피해를 입으면서 1조 7천억 원을 들여 자연재해로부터 맨해튼을 보호하는 방벽인 시월을 짓기로 했습니다. 방벽은 로어 맨하탄의 4km 해안을 따라 5m 높이로 짓는데 일부 구간의 공사가 끝났고 전체 프로젝트는 2026년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구온난화, 즉 지구 열탕화가 진행되면서 인류는 상상하기 힘든 막대한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그린란드와 남극 대륙의 얼음이 모두 녹으면 어떻게 될까요? 해수면 상승폭은 그린란드의 빙하가 녹으면 7m, 남극 대륙의 빙하가 녹으면 58m에 달합니다. 또한 해수면 상승의 큰 원인이 되고 있는 바닷물 온도도 말 그대로 비상 상황입니다. 우리는 가을 대개벽의 파도라는 말을 자주 쓰는데요. 말 그대로 새 세상을 여는 바다의 거센 파도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주의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하추 교역기에 발생하는 물과 불의 순환 운동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구어항 생태계 박덕규입니다. 지난 2021년 부산은 바다 위에 도시를 건설하는 해상도시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바다 위에 모듈을 띄워놓고 하나의 모듈에 300명 정도가 거주를 할 수 있습니다. 총 1만 2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해상도시인데요. 총 사업비는 7,200억 원 가량이고 완공 시점은 2030년에서 2028년으로 앞당겼습니다. 해상도시는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과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영상은 2016년 9월 태풍 차바가 왔을 때 방파제를 넘어 도로까지 파도가 밀려든 모습입니다. 이 영상은 2022년 9월 태풍 힘난으로 부산 해운대 마린시티 도로가 바닷물로 가득 찬 모습입니다. 또 하나의 영상을 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기후변화 연구단체인 클라이밋 센트럴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2030년 한국의 모습을 그린피스 서울 사무소에서 그래픽 영상으로 만든 건데요. 해수면 상승에 의해서 부산 백스코 주변이 침수되고 마린시티 아파트 안까지 물이 들어온 모습이고요. 가까운 부산 원동 일대도 물에 잠기게 됩니다. 도로까지 물이 차서 자동차들이 갇혀있는 모습입니다. 인천도 심각합니다. 인천공항이 물에 잠기게 됩니다. 이 정도면 비행기는 아예 뜨거나 내리지 못하겠죠. 인천공항 청사 앞 도로까지 물이 들어찬 모습입니다. 우리나라는 주로 서남해안과 제주도가 해수면 상승에 의한 침수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마디로 부산 해운대와 인천공항이 바닷속에 잠기는 상황이 오는 것입니다. 그린피스의 발표에 따르면 2030년까지 이상기후 현상으로 한반도의 최소 5%가 침수되고 332만 명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2022년 국립해양조사원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33년 동안 우리나라 해수면은 9.9cm 높아졌습니다. 이 속도는 세계 평균보다 약 1.5배 빠른 수치입니다. 또한 지금처럼 탄소 배출을 한다면 2100년 해수면은 82cm 높아질 것으로 예측되는데요. 제주도 해역이 특히 상승폭이 커서 2100년에는 약 30만 명이 내륙으로 이주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물론 이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후변화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게 우리 산업 문명이 일으킨 변화인데요. 인간에 의해 바뀌어버린 자연환경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진이 있습니다. 이 사진은 미국 캘리포니아 샌 호아킨 분지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전신주를 보면 위에서부터 1925년, 1955년, 그리고 사진을 찍었던 1977년이 쓰여 있습니다. 각 연도는 당시 땅의 높이입니다. 52년 만에 믿기 어려울 정도로 지반 침하가 진행된 건데요. 그 이유는 뭘까요? 바로 농사를 짓기 위해 지하수를 과도하게 끌어올려 쓰면서 지하수가 있던 자리가 비고 땅이 꺼져버린 것입니다. 이런 지반 침하 현상은 네덜란드, 베트남, 이탈리아, 멕시코 등 세계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로드 아일랜드 대학 연구팀은 위성 데이터를 이용해서 지반 침하의 영향을 받는 해안 도시를 조사했는데요. 연구한 99개 도시 중에서 33개 도시에서 적어도 연간 1cm 이상 가라앉고 있습니다. 이 속도는 세계 평균 해수면 상승보다 5배 빠른 속도라고 합니다. 해수면 상승과 지반 침하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것인데요. 대표적인 곳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입니다. 인구 1000만 명이 사는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는 매년 1에서 15cm씩 가라앉고 있고 일부 지역은 매년 25cm가 내려앉았습니다. 이 때문에 도시의 절반 가까이가 해수면보다 낮아진 상태입니다. 이 속도라면 2050년 북부 자카르타는 95%가
물에 잠길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결국 지하수와 화석연료, 광물 등을 과도하게 끌어쓰면서 2040년이 되면 한국의 120배 면적의 땅이 꺼져버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땅은 꺼지고 바닷물은 밀려오는 현상이 전 세계 해안가 대도시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지구는 버틸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지구왕 생태계 박덕규입니다. 이 그래프는 세계 인구 증가 그래프인데요. 1750년 이래 세계 인구는 10배 증가했습니다. 1인당 생산량도 10배 증가해서 세계 경제의 총 생산량은 100배 증가했는데요. 이 수치만 봐도 지구의 생명 유지 시스템에 대한 인간 활동의 영향이 엄청나게 증가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글로벌 웰빙이란 말이 있습니다. 개인이나 국가를 초월해서 전 지구적인 인류의 행복과 건강, 안녕을 추구하는 것인데요. 이 글로벌 웰빙을 추구하는 관건은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 환경,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에 있습니다. 바로 생태의 작용, 기능, 생물 다양성, 생산을 미래로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인데요. 그런데 지금 인간 문명은 환경오염과 불평등, 인구 폭발이라는 문제점 등을 안고 있습니다. 또한 인류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가장 심각한 문제,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에 직면해 있습니다. 먼저 경제의 불평등을 보겠습니다. 수치상으로 보면 극빈층은 줄어들고 있지만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는 빈부의 양극화는 더 심해졌습니다. 전 세계 빈곤 아동은 10억 명, 매일 8억 1,500만 명의 아이들이 굶주리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 빈곤 아동의 숫자는 1억 명이 늘어났는데요. 경제적 불안정과 분쟁, 기후위기 등 전 세계 곳곳에서 확산되는 빈곤 위기 때문에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계 불평등 연구소에서 발간한 세계 불평등 보고서 2022에 따르면 전 세계 상위 10%가 전 세계 부의 76%를 소유한 반면에 하위 50%가 갖고 있는 자산은 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의 불평등은 제국주의 절정기인 약 100년 전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경제의 불평등처럼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불리고 있는 탄소 배출량도 불평등합니다. 상위 10% 부유층이 25년간 52%의 탄소를 배출했고 반면에 하위 50%의 빈곤층은 단 7%의 탄소만 배출했습니다. 결국 상위 10% 인구가 기후위기의 절반의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3세기 동안 주요 국가별 이산화탄소 누적 배출량을 보면 1위는 미국, 2위는 유럽연합, 3위는 중국입니다. 이들 국가는 세계 경제와 정치를 주도하는 선진국, 강대국들이죠. 이 사진은 이산화탄소 1톤의 부피, 크기를 실감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난 3세기 동안 인류는 이산화탄소 1조 7천억 톤을 배출했습니다. 대륙별로 보면 부유한 국가가 모여있는 유럽과 북아메리카의 누적 배출량이 전 세계의 절반인 58%에 이르는 데 반해서 아프리카의 누적 배출량은 2%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지구온난화의 영향을 거의 끼치지 않은 지역일수록 오히려 기후위기에 취약합니다. 사진에서 아프리카, 남아시아, 중남미 지역에서 홍수, 가뭄, 폭풍 등으로 숨진 사람은 다른 곳보다 15배가 더 많았습니다. 이 때문에 기후정의, 클라이메이트 저스티스가 대두되었는데요. 한마디로 오염시킨 자가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지구 가열의 시작으로 지목하는 것은 19세기 영국에서 일어난 산업혁명입니다. 산업혁명을 거쳐서 지금의 현대 문명이 시작되었다고 하지만 과연 산업혁명인지 아니면 산업이 일으킨 재앙인지 헷갈리는 상황입니다. 이 사진은 1952년 12월 5일부터 9일까지 단 5일간 발생한 대기오염으로 1만 2천 명이 사망했던 그레이트 스모그 당시의 모습입니다.
영국은 산업혁명 이후 석탄 연료의 사용으로 스모그 현상이 빈번했는데요. 추운 날씨 탓에 평소보다 많은 석탄을 난방에 사용하고 전차가 디젤 버스로 전환된 직후여서 고농도의 황산 안개를 형성했습니다. 런던 시내는 스모그로 인해 앞이 보이지 않고 운전이 불가능할 정도였습니다. 영화관에서는 무대와 스크린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상영이 중단될 정도였습니다. 그레이트 스모그 사건은 환경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서 1956년 영국 의회는 청정대기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산업혁명의 또 다른 그늘은 아동 노동입니다. 산업혁명 기간 공장 근로자의 3분의 2가 어린이와 여성이었는데요. 아이들은 일요일도 없이 하루 12시간에서 16시간을 일해야 했습니다. 열악한 노동 환경은 어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양모 산업으로 땅을 빼앗긴 농촌 사람들은 도시로 옮겨갔고 철도와 공장, 산업시설을 건설하면서 런던에는 집을 지을 땅이 부족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집이 없어서 구세군이 운영하는 관짝에 누워 자거나 의자에 앉아 밤을 새웠습니다. 그나마 나은 게 줄에 몸을 걸고 자는 행오버였는데요. 난방이 없기 때문에 겨울에는 밤새 얼어 죽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나마 아침 대여섯 시에 깨울 때는 줄을 그냥 끊어버렸다고 합니다. 산업화는 물질 문명을 눈부시게 발전시켰지만 그 이면에는 인간과 자연, 생명의 존엄과 가치를 송두리째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직도 불과 3세기 전 시작된 산업화의 그늘이 우리의 미래를 얼마나 바꿔 놓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